네, 자궁근종은 35세 이상 여성 2명 가운데 1명, 45세 이상 여성 5명 가운데 3명 이상이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인데요. 이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 발생 자체를 모르고 지내는 여성들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자궁 질환에 대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고광독 원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궁근종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최근 20대 후반 또 30대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자궁근종 왜 이렇게 흔해진 건가요? 네. 외래에서 이제 진료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최근 들어서 30대 여성들의 자궁근종 발생 빈도가 높은 거를 체감하게 됩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많은 풍조 때문에 결혼을 일찍 안 하고 적절한 시기에 출산을 하지 않거나 또 오랫동안 이제 피임약 등 여성 호르몬에 이제 노출되는 기간이 이제 오래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자궁근종이 정확히 어떠한 질환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궁근종은 워낙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가히 이제 국민병처럼 돼 있어서 많은 분들한테도 이제 의료 정보가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 자궁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런 생식기 중에 하나죠. 여성만 가지고 있는 장기인데 이 자궁을 보면 주로 근육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에서 발생하는 종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대다수 자궁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종양과 마찬가지로 종양이 생기는 초기에는 이제 작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 없이 몸에서 이제 증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초기에는 이제 증식하는 상황을 본인이 이제 느끼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본인이 우연히 검진을 하다가 이제 발견되기도 하지만 검진을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리통이라든지 또 뭐 부정출혈이라든지 뭐 복부의 팽만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병원에 왔다가 이제 뜻밖의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 근종 발생 위치에 따라서 자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이렇게 딱 생겼을 때 가장 좀 몸에 안 좋죠? 네, 자궁근종은 이제 많은 여성들의 유병률을 갖고 있는 이만큼 뭐 네. 그렇게 연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기를 지나서 조금만 이제 혹이 커지게 되면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특히 근육층에 생긴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조기에 나타나는 수가 있고 또 상당히 이 종양이 커져도 전혀 증상을 모르고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개 가장 위험한 경우가 3가지 경우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궁 내막에 이 점막하에 이제 근종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초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이 자궁 내막은 한 달에 한 번씩 여성들의 생리와 관계되는 부위고요. 자궁 내막이 탈락돼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여성 생리인데 이 점막하 근종이 작더라도 자궁 내막에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증상을 나타내게 되지만 자궁 벽이나 자궁 바깥쪽에 생기는 혹은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이처럼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자궁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서 자궁근종의 위치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자궁근종에 걸렸을 때 심각한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관찰만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경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고 그 네. 종양을 세밀하게 관찰해서 악성 질환이 의심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특별히 증상이 없으면 관찰만 해도 되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제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결정되는 것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궁의 근종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자궁 점막하에 혹이 생겨서 계속 부정 치료를 한다든지 그러면 환자가 불안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빈혈까지 초래되기 때문에 자궁 점막하 근종은 초기에 자궁 내시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상도 이제 갑자기 좋아지게 되는데요. 늦게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제 복강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조금 더 크게 수술을 해야 되거나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자궁벽이나 또 자궁벽 바깥쪽에 생기는 혹은 네. 비교적 증상이 없으면 어떠한 치료도 하지 않고 관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로봇을 활용한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늘어서 네, 수술 방법도 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 자궁근종의 발병 빈도가 높다 보니까 네. 국민들도 지식이 많아지고 또 의학적으로도 치료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는데요. 네. 제일 큰 이제 카테고리로 보면은 이제 수술적인 방법과 네. 비수술적인 방법이 동시에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적인 방법은 과거에 이제 배를 크게 절개하고 이제 자궁 근종이나 자궁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이 쭉 발달되어 오다가 네. 이제 최근부터는 이제 복강 내시경을 통해서 개복하지 않고 혹을 절개하는 그런 시절을 쭉 겪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최근에는 이제 복강을 조그맣게 더 최소 절개로 또 관절이 많은 그 로봇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도 발전되고 있고요. 네. 이제 그와 더불어서 비수술적인 방법도 또 일취월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꼭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환자가 고통 없이 출혈 없이 또 마취 없이 이렇게 하는 그 치료 방법도 동시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자궁 질환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유심히 방송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자세히 알아볼 치료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비수술적 치료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자궁근종을 뭐 크든 작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네. 내가 어떤 시기에 치료가 필요한지 또 치료를 한다면 어떤 식의 치료가 필요한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선택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전문 의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떠한 치료도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춤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치료법은 고강도 초음파 집속 치료라고 알고 있는데, 네. 네, 초음파를 활용한 네. 치료인 거죠. 네. 네, 이제 의료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환자한테 이제 최소한의 침습을 덜 하고 또 고통 없이 또 치료 기간, 회복 기간을 빨리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인의 환자 진료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표일 겁니다. 뭐 수술적인 치료가 또 장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아시다시피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회복 기간도 길고 환자가 또 마취 고통을 또 겪어야 되고 이러는데 이 비수술적인 방법도 이제 많이 발전되어 와서 그 동안에는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또 자궁의 이제 동맥을 이제 색전술로 해서 막아서 혹을 괴사시킨다든지 하는 걸로 쭉 발전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용해 절제술이라고 해서 고주파나 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수술하지 않고 네. 혹을 축소시키거나 제거하는 수술이 이제 많이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돋보기로 이렇게 딱 네, 햇빛을 네. 모아가지고 네. 태우는 네. 그런 원리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초음파라는 그 현대의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초음파를 인체에 굉장히 무해한 이 초음파를 좀 고밀도로 집속해서 한 곳에다가 마치 돋보기로 이제 먹지를 태우듯이 한 곳에 모여지면 그 부위에만 이 피부에 닿는 이 복부 피부는 이제 상관이 없고 네네네. 배 안에 있는 혹에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초음파를 집속해서 쏘이면 열이 발생하면서 그 근종이 이제 괴사가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치료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좀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저 위에 지금 장비가 네, 초음파. 네, 고강도 초음파 집속 치료라는 건데요. 네네네. 네, 저렇게 종양이 있는 경우에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쏘임으로써 이제 피부나 다른 장기에 손상 없이 혹만 이제 열로 이제 괴사를 시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막상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타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네. 있습니다. 환자가 네. 아무래도 뱃속에서 그 네. 종괴가 열을 받아서 타기 때문에 네. 시술 받는 동안에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고요. 네. 배가 조금 뻐근하거나 조금 통증을 약간 느끼거나 또 혹의 크기에 따라서는 아주 큰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마취는 어떤가요? 그럼요? 이제 본격적인 마취는 수술하고 달라서 하지 않고요. 네네. 보통은 이제 가벼운 진통제 정도로 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종양이 너무 크거나 이제 장시간 노출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강도 높은 진통제를 쓰면서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초음파를 이용한 자궁근종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대세요. 네, 30대인데 이제 누구나 느끼지만 이제 30대에는 뭐 설마 내 몸에 뭐 종양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료를 자주 안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또 가벼운 생리통 같은 게 있거나 뭐 생리량이 조금 늘어도 뭐 일시적으로 그러다 말겠지 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연히 발견되는 예도 의외로 30대에 많은데요. 이 환자도 이제 진통이 좀 심하고 생리통이 심하고 어떨 때는 이제 생리가 끝나고 나도 출혈이 이렇게 지속되고 그래서 뭐 이러다 말겠지 하고 오랫동안 지내오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생리통이 심하니까 진통제 처방이라도 좀 받든가 아니면 혹시 검진이 필요할까 하고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이제 왔던 분인데 초음파를 해보니까 근종이 자궁 병 내에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은 이제 약을 먹고 이제 진통만 하면 견딜만 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30대 여성들은 계속 이게 여성 호르몬의 의존성을 보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지면 또 치료가 커지고 또 혹을 제거하더라도 그 흔적이 많이 남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치료한 사례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은 50대 분이세요. 네. 네, 이분은 이제 근종이 있는 거를 오랫동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큰 증상이 없고 가볍게 네. 이제 복부 평만감이라든지 앞에 방광을 눌러서 이제 빈뇨 현상이 있는데요. 소변이 조금 낮에 자주 마려운 건 견딜만한데 문제는 야간뇨가 있습니다. 자다가 네. 자꾸 깨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또 뒤에 직장을 눌러서 또 이게 배가 이게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꾸 차고 이런 거가 있어서 사이즈가 좀 컸나 봐요. 그러면요. 네, 좀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엄마들이 자꾸 병원에 잘 가기가 거북해하니까 네네. 참고 지내시다가 이제 우연히 다른 병원에서 뭐 생리가 끝나면 이제 증상도 좀 좋아지고 뭐 혹이 쪼그라들 거다 뭐 이런 설명을 듣고 몇 년간을 참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워낙 혹이 큰 데다가 현재 증상도 아주 만만치 않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으니까 한번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을 해보시죠. 이렇게 설명 끝에 치료를 한 사례입니다. 네. 자, 보여드릴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병원 가는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을까 봐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그러면 고강도 초음파 집속 치료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어떠한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나요? 네. 네, 이게 이제 뱃속에 있는 혹을 선택적으로 이제 비침습적으로 칼대지 않고 네. 시술하는 것이니만큼 굉장히 간편하고 그 숙련된 의사한테 받으면 굉장히 부담이 이제 훨씬 수술에 비해서 적은 시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많이 선택되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수술은 아시다시피 뭐 배를 절개해야 되기 때문에 구멍을 뚫거나 복강 내시경을 하게 되면 또 회복 기간도 길고 또 통증이나 마취를 이제 견뎌야 되는 두려움이 있기도 하거니와
또 이 자궁이 여성의 상징적인 장기이다 보니까 네. 자궁을 적출하는 거에 대한 그 심리적인 부담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여성들은.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요 잘못 알고 있는 또 남성분들은 여성이 자궁이 이제 수술을 받거나 자궁이 없게 되면 네. 무슨 장애자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즘에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도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되면은 꼭 혹 종양만 제거한다든지 그래서 자궁 적출은 지금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 자, 그런데 이제 고강도 초음파 집속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때는 이제 받지 못한다 이러는데, 네. 네. 어떤 경우죠? 이 굉장히 그 환자분들한테 아주 뭐 복음처럼 굉장히 편리하고 부담이 네. 이제 훨씬 이제 줄어든 그 최첨단 시술은 맞습니다만은 이 시술이 만능은 아닙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환자가 따로 있고요. 이제 다소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혹이 너무 거대해서 네. 이제 10cm 이상이 되거나 또는 그 종양이 자궁 바깥에서 이렇게 자라서 이제 인접 장기, 다시 말해서 장이나 방광이 너무 붙어 있거나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고강도 초음파 치료하면서 인접 장기의 손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그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데 아주 주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네. 이 외에도 뭐 전신 상태가 좀 쇠약하거나 또 이렇게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는 좀 네, 현재까지는 이제 이 최신 치료가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많은 그 데이터가 축적이 안 돼서요. 아직까지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또 임신부에게는 이제 시술하지 않고요. 네. 뭐 수유부의 경우도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본인한테 심각한 증상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선택적으로 지금 시도하는 경우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술이 어려운 경우를 좀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 거대 자궁 근종, 그러니까 10cm 이상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네, 이제 그 거대 자궁 근종도 이 초음파 고강도 치료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궁벽 내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 장기에 대한 손상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자궁 바깥에 소위 장막하 근종이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장이나 방광하고 너무 인접했기 때문에 피하고요. 대개는 자궁은 살리면서 혹 있는 부위만 복강경으로 이렇게 제거 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잠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30대 정도의 작은 근종이 0.3cm인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올해 55살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정기적인 계속 건강검진을 잘 받았는데, 네. 그때마다 혹이 이제 좀 커졌다는 이제 소리를 계속 들었는데, 최근에 6개월 전에 4cm가 한 열 몇 개가 있다고 진료를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권해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6개월을 딜레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초기에 나타난 증상과 빈뇨감이랑 생만감이랑 그 통증 이런 네네. 게 지금 6개월 사이에 많이 좋아지고 생리도 정상적으로 되고 뭐 간헐적 통증은 있어도 그렇게 심하거나 옛날처럼 뭐 진료받을 때처럼 막 아프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술이 좀 무섭고 좀 꺼려져서 그래서 이거를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다른 비수술적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러시군요. 궁금해서 네. 여쭤봤어요. 그 수술은 자궁 적출을 좀 권유를 받으셨나요? 네. 아니면 네, 그러셨군요. 자궁 적출을 권유받았거든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네네. 될까요, 원장님? 네, 뭐 30대 근종을 발견하셨는데 거의 20여 년간을 네. 이제 키워오셨으니까 상당한 인내심이 있었군요. 요즘에는 이제 이 혹을 발견을 어떻게 하느냐, 또 치료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종양을 조기에 적시에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30대에 발견했었고 아주 적었으면 이 비침습적인 수술하지 않고 하는 방법 중에 자궁근종 고주파 용해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 초음파 집속 수술보다 조금 더 작은 혹을 초기에 이제 없앨 수 있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초기에 그렇게 작았을 때 그런 고주파 용해술 같은 간편 시술법으로 절제를 했으면 어땠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50대에 그렇게 다발성 근종을 보이고 있으면 치료가 조금 쉽지 않은데요. 이제 폐경이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현재 있는 정도만 가지고도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빈뇨 증상이 심하고 복부가 늘 더부룩하고 팽만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초음파를 해서 다시 세밀하게 맞춤 치료를 좀 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 수술을 좀 피하고 싶으시면 네. 약물 치료와 또 고주파 용해술 또는 초음파 고강도 치료술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화상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비수술 치료가 요즘에는 좀 많이 또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요. 다시 한번 정확한 초음파 진단을 통해서 네, 비수술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꼭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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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자, 예, 어떤 예. 점이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네. 그 생리가 있을 때마다, 네네네. 예.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네. 이제 또, 막, 자신도 모르게 막 너무 많이 막 피가 막 확 나오니까, 네. 겉에 옷, 막 방석까지 다 버리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몇 년 전에부터 피임약을 뭐 먹으라고 해가지고 피임약도 먹고, 또 이제 뭐 콩 같은 거 뭐 이렇게 좋은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먹으면은 근종이 그게 더 큰다고 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가지고 결혼도 아직 네. 안 했거든요. 우리 딸인데요. 아, 그렇군요. 예, 따님이 예,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딸이 어떻게 돼요? 지금 나이가 43살인가 4살인가 지금 네. 그래요. 아, 40대 초반에 따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전화를 주셨어요. 예, 원장님 우리 어떻게 해야 딸이 될까요? 지금 네. 예, 딸이 결혼도 아유, 아직 안 안타깝습니다. 했는데요. 그렇게 증상이 심하고 뭐 이게 출혈이 펑펑 나올 정도로 참고 계시면 안 예. 되고요. 예. 가끔 그렇게 이제 참는 게 미덕이라고 어떤 질병 상태를 조기에 발견해 놓고 계속 참고 계시다가 이렇게 하혈이 심해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빨리 산부인과 전문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고 적절한 맞춤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정확한 거는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의 크기나 모양 또 위치 이런 거를 보고 맞춤 치료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40대 초반이고 그러면 출산이 끝나신 분이면 조금 더 적성 있는 치료를 해도 좋겠는데요. 여기인 경우에도 고주파 용해술이나 또는 고주파 고강도 치료술을 1차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알아본 초음파 집속 절제술 또는 이제 고주파 용해술. 네, 용해 네. 절제술이라고 네, 그러죠. 네. 이거는 이제 수술이 아닌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렇게 자궁 적출을 하지 않고 비수술로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우선은 좀 빨리 병원에 가셔서 따님과 함께 먼저 정확한 진단,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비수술도 치료도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서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제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자궁 근종 치료법 알아봤는데 사실 자궁 근종과 좀 증상이 비슷해서 착각하기 쉬운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질환이죠? 네, 자궁근종하고 더불어서 이제 유병률이 거의 이제 버금가는 자궁선근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이건 역시 자궁의 근육층에서 생기는 병인데요. 특정 부위가 이제 돌연변이 때문에 갑자기 커져가지고 종양이 생기는 것과 달리 이거는 이제 자궁벽이 근육층이 이제 전체적으로 두꺼워지면서 뭐 자궁 내막의 조직이 자궁벽 속으로 이렇게 침습해가지고
생리할 때 뭐 없이 심한 생리통을 유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열량, 생리량이 많아서 환자가 빈혈을 초래하는 그 아주 흔한 병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자궁성근증은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자궁성근증 치료도 자궁근증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조금 이제 다른 게 젊은 여성들한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해 봅니다. 네. 여기에 적절한 약물 치료가 있고요. 또 생리를 한동안 이제 안 하게 하는 호르몬제 치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생리를 좀 쉬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피임약 같은 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배란을 억제해서 이제 네. 여성 호르몬 분비를 축소시키기도 하지만 대개 이렇게 극적으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일정 관찰해서 그 약물 요법의 효과를 관찰한 다음에 만족스럽지가 않으면은 일차적으로 근종 용해술이나 네. 또 초음파 집속 고강도 수술을 받게 되면 이 성근증은 상당히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된 사례가 있죠. 네,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은 어떤 치료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됐죠? 네, 이분은 이제 전형적인 자궁성근증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뭐 통증도 심하고 하열량도 많은데 이분도 병원을 이제 좀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신 분이었는데 네. 이제 이 정도 컸으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에 이제 나이도 젊으신 분이니까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막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오신 분이었는데요. 이분이야말로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극적인 치료 사례가 된 이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초음파 고강도 치료를 하고 네. 옆에 있는 자궁처럼 그 혹의 두께나 크기, 자궁 내막이 이제 많이 축소가 돼서 상당히 극적으로 좋아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아, 앞서서 좀 전해 주신 분 중에서도 부정출혈이 되게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 네,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혈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이 성근증 환자들은. 아,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사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역시 자궁 성근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 30대세요. 네, 좀 젊으신데요. 네. 네, 30대의 성근증을 발견되게 되면 이제 더 고민이 되시겠죠.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 전문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하실 때 여러 가지 치료가 한꺼번에 될 수 있는 병원에 가셔야 이제 맞춤 치료를 하시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특정한 치료 방법만 가지고 치료하는 이제 전문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다소 본인이 좋아하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환자마다 또 환자의 그 치료에 대한 선입견에 따라서 그 맞춤 치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30대 여성인 경우에는 절대 수술적인 방법은 피해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그렇죠. 또 가임기 여성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임 여성의 경우는 아기는 하나 있고 임신 계획은 앞으로 하나 더 있을지 말지 이제 망설이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조심스럽게 아주 그 병변 부위만 기술적으로 초음파 집속 치료를 해서 네. 상당히 좋아진 사례 중에 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럼 초음파 집속 시술로만 이렇게 치료를 좀 받으신 네, 케이스예요? 약물을 좀 썼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생리를 일시적으로 네네네. 중단하게 이제 주사를 요법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후가 좋은 사례 만나봤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혹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거든요.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무리 첨단 치료지만 네. 이게 좀 만능은 아니고요. 이제 치료가 이제 효과적으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좀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뱃속에 있는 이제 장기를 태우는 거기 때문에 뭐 상식적으로 상상을 해봐도 아시겠지만 뱃속의 특정 장기나 혹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태우는 건데요. 네. 숙련된 기술이 아니면 인접 장기가 열이 파급된다든지 또 열을 받아서 인접 장기가 손상을 받는 수가 있을 수 있죠. 네. 특히 그 자궁 옆에는 좌골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경에 그 열이 조금 더
확산이 되거나 잘못해서 신경에 열을 가하게 되면 다소 이제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에 조금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자궁근종 같은 경우는 가임기 여성이라면 특히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할 질환인데요. 예방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유전적인 소인도 있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없고요. 예, 이제 여성 호르몬의 의존성을 보이는 장기이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네. 빨리 결혼해서 아기를 좀 낳으십시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좀 젖을 좀 수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고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이 자궁이 좀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건강은 제가 출산을 함으로써 완성된다 이런 설명을 외래에서 이제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이제 결혼도 하시고 아기 낳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한 네. 이제 이 근종에 이제 발병을 하신 경우를 보면 이제 과한 스트레스나 또 야간에 특히 잠을 못 자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 발병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적절한 안정과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건강 기능성 식품들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중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성분이 유사한 성분이 포함된 그 기능성 식품이 많습니다. 혹시 석류 같은 것도 예컨대 그런가요? 석류 같은 게요. 아, 그래요? 네. 적절히 드시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몸에 좋다고 많이만 먹으면 좋은 줄 알고 지나치게 이제 섭취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적당한 양을 조절해서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몸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종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궁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온몸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적절한 체온 유지가 또 환자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체온을 유지해서 여성들이 이제 외적인 이제 용모를 생각하다 보면 체온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옷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체온이 이제 너무 떨어지게 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몸에 이렇게 돌연변이라든지 나쁜 세포가 종양 세포가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체온을 적정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네.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또 적절한 일광욕이 또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햇빛을 쬐어서 바이타민 D가 이렇게 몸에 충분히 있게 되면 면역 기능이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활용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발생 빈도를 좀 낮출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광덕 원장과 함께 여성들이 꼭 알아야 할 질환, 자궁 질환에 대한 그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이 당뇨를 주제로 전문의와 함께하는 자세한 상담 시간 마련됐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